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키오스크 만들기 세 번째 강좌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만들어서 완료된 내용이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메뉴판을 만들고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면 이제 자동으로 그 메뉴가 선택되게 그죠? 하는 것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스텝 3에서는요. 이걸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된 이 메뉴를 이제 선택하시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 오른쪽에 요 비어있는 창 있죠. 여기에다가 선택한 항목들이 이렇게 표시되게 할 겁니다. 수량하고 단가하고 그리고 그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서 얼마의 비용이 나온다라는 것이 여기 쭉 나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열된 걸 총 합산한 거, 총 몇 개 했다, 그리고 총 얼마이다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표시되게 하는 것까지 작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마무리하면 아마 화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단가랑 그죠? 그다음 수량 그죠? 이렇게 나오게 이 단가고 수량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총 금액이겠죠. 그리고 이 금액들을 다 합산한 게 이 금액이고요. 여기 이제 수량들 있죠. 5개, 5개, 11개, 뭐 1개, 6개, 8개 이걸 다 합산한 게 이 36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오늘 스텝 3에서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요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좀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업데이트된 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업데이트했냐면 이제 GDI 플러스 관련돼서 이제 유틸리티 함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추가가 되었고요. 거기 이제 텍스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각형 좌표를 대문자 렉트하고 렉트 SB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잖아요. 대문자 렉트는 시작점, 끝점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렉트 SB는 시작점과 폭과 높이 이렇게 관리하는 건데 텍스트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드로우 텍스트 그죠? 드로우 텍스트 관련돼서는 사각형 좌표를 쓰는데 대문자 렉트나 아니면 실수 렉트 F 이 값을 썼었는데 렉트 SB가 제공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업데이트된 것을 받으셨다면 이제 렉트 SB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걸로 업데이트 하시고 이 강좌를 들으시면 떻게 바뀌냐면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기존에는 텍스트가 렉트 대문자 렉트밖에 제공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건 렉트 SB를 쓰고 어떤 걸 렉트로 쓰고 그러면 이제 혼선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렉트 SB로 이제 바꿔서 쓰겠습니다. 렉트 SB로 이제 바꿔서 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도 시작점 끝점이 아니라 시작점과 폭과 높이로 바뀌겠죠. 그럼 이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렉트 이렇게 값을 지정할 때 여기 값을 지정할 때 기존에는 시작점과 그죠? 끝점 이렇게 제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점 끝점이 아니라 여기서 폭과 높이만 적으면 되니까 220에 3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 연산이 좀 더 단순해지죠. 시작점은 어쩔 수 없이 연산해야 되니까 이만큼 적어야 되는데 끝점은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시작점 끝점을 했으니까 아래로 이동하려면 탑도 바꿔야 되고 버튼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Y쪽과 관련된 건 둘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시작점 끝점 이렇게 Y쪽 두 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렉트 SB로 바꾸면 시작점과 폭과 높이인데 Y축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폭을 바꿀 이유는 높이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요거를 이제 X로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요거 이제 바꿀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이제 X에서 요거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높이 조절도 같이 했는데 높이 조절하지 않고요. 높이는 35로 고정하고 이제 X만 Y죠. X가 아니라 Y만 바꿔서 이제 좌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뭔가 이 영문이 너무 이 금액이 붙었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이 뭐죠? 그 영문 출력할 때 영문이 폭이 좁잖아요. 높이가 2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높이 30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얘가 좀 뭐라 하죠? 너무 밑에 쪽으로 더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값을 그러니까 10만큼 더 오차가 있으니까 5만큼 더 올려주는 기본적으로 5 이상은 위로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더 위쪽으로 가야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붙어 보이겠죠. 근데 좀 이것도 좀 덜 붙은 것처럼 보이죠?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한 22까지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씩 조절해서 맞추시면 돼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이제 폭이 이제 고정돼. 원래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버튼을 20만큼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줄면서 절반의 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30만큼 내려왔어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폭이 넓기 때문에 중앙 정렬하면 밑으로 쏠리게 아래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치우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더해서 그걸 좀 값을 줄여서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렉트 SB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R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조정해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드로우 텍스트 쓸 때 렉트 구조체 또 남아 있습니다. 쓸 수 있고요. 렉트 SB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죠. 좌표 이동할 때 아무래도 뭐 탑 버튼 다 바꾸는 거나 랩트 라이트 다 바꿔야 되는 것을 그냥 XY만 바꾸면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우스 무브에서 이미 항목을 선택하는 거 그죠? 이거 아니구나. 그 마우스 무브 할 때 이미 항목 선택하는 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선택됐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선택된 거에 대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Selected Item Index가 현재 선택된 항목에 대한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니냐. 그럼 선택된 경우에만 처리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죠? 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할까요? 하나밖에 없을라나? 여기 지금 당장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럼 G 아이템에 여기 우리가 이 항목 선택한 항목을 카운트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구조체에 보면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게 선택 개수를 우리가 이 구조체 KID 구조체 안에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각 항목 정보 메뉴판 항목 정보에 4바이트를 추가해서 거기 선택한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0개인 거예요. 0개인데 내가 그걸 클릭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씩 올라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체가 그냥 단순히 상품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장바구니 같은 개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0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면 이제 몇 개를 선택했는지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G 아이템에 요 선택한 거 있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야 됩니다. 요 아닐 때 여기다가 G 아이템 증가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선택한 항목의 수를 증가시킨다.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죠. 점 카운트 변수를 플러스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클릭했을 때, 레프트 다운 했을 때 선택한 항목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좀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눈에 보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클릭할 때마다 여기에 이제 카운트가 바뀌든 이 값이 바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하나만 주고 나중에 계산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산하기는 지금 힘드실 거고 일단은 다 지우고 저 정보 아까 우리 그 KID에 있는 정보 KID인가요? 이름 뭐죠? 요 KID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매번 다시 그릴 겁니다. 그럼 저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 다시 그려야 되니까 이 노란색 띠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죠. 이거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이걸 그려주면서 이걸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이것들을 출력되게 그렇게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딴 작업하기 전에 딴 거 그리기 작업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는 코드 어디 갔지? 요거 보드 빼고요. 선택 메뉴 보드하고 그 합계 가격 표시하는 보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위에 거랑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를 매번 다시 그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선택 메뉴 보드랑 가격 표시용 보드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죠? 다시 그려주면 이제 지워지겠죠. 기존에 했던 거 지워지고 이제 새로 출력하면 됩니다. 새로 출력하는 건 뭘 출력하면 되냐면 우리가 카운팅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한다 했습니까? G 아이템즈라는 저 배열에 있는 값을 돌면서 이 카운트가 0개가 아닌 애들만 출력해 주면 돼요. 0개는 아직 선택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0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든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 항목에 그저 셀렉티드 인덱스가 선택돼서 카운트가 증가했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일단 포문을 두는데 아이템 카운트만큼 그죠? 이렇게 반복문을 구성해 놓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대로 쓰면 그죠? G 아이템즈가 사실 그 뭐 이렇게 쓰면 여기 안에서 이제 G 아이템즈를 여러 번 써야 되죠. 뭐 이름도 한글 이름, 영문 이름, 그다음에 뭐 프라이스, 뭐 카운트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번 G 아이템스에 I 이렇게 적으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더하기 I가 의미 없이 너무 많이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G 아이템즈에 I 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코드가 여기 반복문 안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손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더하기 I가 계속 상대적 더하기 i가 계속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여기 i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데 더하기 i 하는 거 손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인덱스드 어드레싱 안 쓰고 구조체를 배열로 썼을 때는 인덱스드 어드레싱을 안 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쓴다고 했죠. 그래서 KID 포인터 P는 이름도 짧게 쓸 겸 여기다가 그 G 아이템즈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수량을 그죠 카운트까지 포함한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P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P++라고 하나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문이 돌면서 I하고 상관없이 P가 플러스 될 테니까 이 P는 처음에 여기 가리키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뭐 체크하냐면 이게 0이 아닌 애를 체크해서 출력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P의 카운트가 0이 아닌 것만 출력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상품이 선택된 경우죠. 추가된 경우. 그죠? 사용하겠다, 뭐죠? 사겠다고, 그죠? 선택한 거예요. 선택된 경우일까요? 추가된 경우. 상품이 선택 항목에 추가된 경우로 할게요.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데, 일단, 뭐, 확인을 위해서 그 이미지부터 한번 출력해 볼까요? 간단하게. 드로우 DCP 해가지고요. P 앱에 DCP. 인데 이미지는 현재 선택된 이미지를 써야 되잖아요. 선택된 항목의 이미지니까 P 이미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720인데 그죠? 시작 위치가 720이잖아요. 그죠? X가 근데 약간 여백이 있는 게 좋으니까 730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20부터인데 한 45 정도부터 내려오게 할 거고요. 아이고 컵난데. 그다음 이제 크기는 원래 이제 이미지가 250, 250인데 메뉴판은 200, 200 크기로 출력했잖아요. 여기는 좀 작게 출력할 겁니다. 80, 80으로.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 상품 이미지 출력.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지금 원래 오리지널은 250 폭 250에 높이 250인 그림을 우리가 출력할 때 200, 200 크기로 출력했거든요. 화면 크기 때문에. 그럼 요건 좀 작게 출력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선택할 때는 이게 좀 먹음직스럽게 보여드리니까 크게 출력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작게 출력할 거기 때문에 요 크기가 이제 200 곱하기 200의 크기였다면 요거는 200 곱하기 80 곱하기 80 곱하기 80으로 줄여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좌표가 여기 고정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해야 되겠잖아요. 그림 하나의 크기가 80이니까 카운팅 될 때마다 그죠? 그 좌표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Y에다가 해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Y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다 I 곱하기 80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I 곱하기 80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클릭했을 때 여기 막 나오고 이거 그게 없구나. 쇼 윈도우를 지금 안 해줬구나. 쇼 윈도우가 쇼 디스플레이 DCP 이걸 안 해줘서 화면에 지금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밑에다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놓고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제일 위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선택이 안 되었는데 이 공간을 지금 차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선택 눌렀을 때 지금 이거 두 개 없어도 i가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i는 카운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i를 곱하게 되면 그만큼 선택 안 되더라도 i 값은 계속 증가할 테니까 세 번째 선택했으면 세 칸 밑에다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int count는 0에서 실제 우리가 선택된 항목을 카운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선택했으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셀렉트, 그러니까 자기가 뭐죠? 선택한 그 상품에 대한 개수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선택한 여기 아이템 카운트라고 할까? 아이템 카운트, 이게 아이템 카운트인데 이게 이름이 맥스 아이템 카운트 이렇게 하는 게 맞았겠네요. 그죠? 여기는 아이템 카운트가 돼야 되니까 요 이름을 그럼 잠깐 바꿀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이름을 맥스 아이템 카운트로 맥스 아이템 카운트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죠? 맥스 아이템 카운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얘는 이름을 아이템 카운트로 바꿀게요. 아이템 카운트. 그래서 선택한 항목의 수를 이렇게 얘가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게 카운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요. 얘는 실제로 선택한 항목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죠? 선택한 상품이죠. 선택한 상품이죠. 상품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여기다 i를 쓰면 안 되고 이 아이템 카운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왜냐면 0개일 때는 얘가 증가 안 할 거 아니에요. 0개일 때는 증가 안 하고 P 카운트가 0이 아닌 경우에만 들어왔을 때 1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 세 번째 거 했을 때 여기 나왔었잖아요. 선택적으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카운팅 된 개수만큼, 그러니까 0개 있는 애들은 다 공간에 빠지니까 지금 이렇게 출력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를 쓰게 되면 있든 없든 무조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비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선택해서 p 카운트에 들어왔을 때 p 카운트가 0이 아니라서 저 이품을 진입했을 때만 아이템 카운트를 플러스 시켜서 그런 빈 공간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출력하는 건 했죠. 이제 이미지 출력했으니까 이제 한글 출력 한번 해볼게요. 한글은 일단 글꼴을 먼저 하나 지정해 볼까요? 체인지 폰트 DCP 이렇게 하고요. P앱에 PDCP에 글꼴은 이거 그냥 제가 기억하려나? 배달의 민족 붙였어야 되겠죠.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쓸 거고요. 크기는 20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23인가 28인가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 크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이제 쓸 때는 좀 작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요 크기보다 좀 작게 적겠습니다. 이거 글자 크기 정도로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작게, 요 크기랑 요 크기 좀 작은 거 보이시죠? 좀 작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여기 보시면 제가 24로 했었어요. 그죠? 24로 한글 출력했었는데 20 정도로, 그러니까 20 정도로 줄여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체는 쓰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꼴을 바꾸고요. 거기 옆에다가 한글을 쓸 텐데 이번에는 정렬 옵션을 쓸 필요가 없죠. 기존에는 여기 쓸 때 뭐 이렇게 칸이면 이 칸의 중간에 이제 이 글자 거기에서 센터 정렬 옵션을 썼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정렬하면 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왼쪽 맞춤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정렬 옵션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드로우 텍스트 계열 함수가 아니라 텍스트 아웃 계열 함수를 쓸 겁니다. 드로우 텍스트 함수들은 사각형 좌표를 주고 정렬 옵션을 주는 함수들이면 텍스트 아웃은 그냥 시작 좌표만 딱 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왼쪽 정렬할 것 같으면 왼쪽 이 좌표만 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드로우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 아웃을 사용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아웃 DCP 하고 이제 출력은 요걸 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좌표를 적어야 돼요. 좌표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730에서 시작했고 이 폭이 80인 이미지였으니까 두 개를 합하면 810이죠. 그죠? 730 더하기 80은 810인데 거기서 그림하고 또 한 10 정도 여백 띄우는 게 좋으니까 한 820 정도로 하겠습니다.
820 정도 여백을 띄울 거고요. Y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Y는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같이 되면 똑같은 위치에 출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60, 20 정도 한글이 위에서 한 20 정도 더 밀려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색상을 줘야 되는데 색상을 우리 기본 색깔로 잡을게요. 우리 계속 그 쓰던 기본 색깔이 어디로 넘어가죠? 요거 그죠? 기본 색상을 쓰고요. 그 다음에 P에 그 P의 한글 네임이죠. 한글 P 코리아와 P의 KUR 랭스 이렇게 두 개 해서 한글 상품명 출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이 치킨 샐러드 이 사진 옆에 치킨 샐러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딸기 밀크티 라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몽 에이드 이렇게. 그죠? 지금 이게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9개를 다 선택해도요. 결국은 화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입문자들이 예외에 좀 지금부터 예외 칠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외가 나오지 않게끔 제가 이렇게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9개 다 선택해도 더 넘어가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카운트가 누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항목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사람이 주문하는 거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누적되도록 해놨고요. 일단 이제 그 한글은 여기서 이렇게 한글 이름은 저렇게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 밑에다가 영문 이름 또 출력할 거예요. 영문 이름은 조금 더 작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영문 이름은 한 16 정도로 작게 출력할 거고요. 똑같이 이제 하는데 얘도 한 20 60이고 한 20 정도 45 60 아니죠. 이거를 15만 낮출게요.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80 이렇게 바꿀게요. 공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80 이거 카운트는 똑같고요. 요거만 45, 60, 80 요 순으로 좀 줄였습니다. 요거는 ENG 영어니까 여기도 ENG 랭스로 할 거고요. 영문 상품명. 그리고 여기 이제 색상은 이게 아니었죠. 우리 요거 그죠? 영문 상품명 색깔 동일하게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통일성 있는 게 좀 좋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선택을 하면 그죠? 밑에 그죠? 한글 밑에 영문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선택했을 때 밑에다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까 이 그림처럼 단가하고 곱하기 몇 개 썼는지 카운트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한 그 값을 이제 지불 금액이죠. 27,000원 이렇게 나오게 작업하겠습니다. 이게 컴마 찍는 함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make price string이라는 함수 제가 이제 이주민 30에서 제공한다고 했죠. 그 함수 써서 한번 저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요 가격 있죠. 여기서 이 문자엘은 이미 우리가 KID 구조체에 들어가 있어요. 요 값은. 우린 요것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미 계산돼서 이미 문자열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소스에서 보시면 어떤 항목이 들어있냐면 여기 프라이스 스트링에 이미 이 프라이스 값을 가지고 요거 만들었잖아요. 요렇게 만드는 거 이미 갖고 있으니까 단가는 이미 문자열 요거 쓰면 되고요. 요거 쓰면 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해서 이제 지불할 때 쓰는 단일 항목에 대한 지불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작업을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바뀌는 값이니까 이거는 따로 그때그때마다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make price price 우리는 유니코드 쓰니까 지금 우리가 GDI 플러스니까 유니코드 써야 되겠죠. 그래서 W 붙은 거 쓰시면 됩니다. A 붙은 건 ASCII고요. W는 이제 와이드 캐릭터에서 유니코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장하려면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하네요. 유니코드는 W 캐릭터 언더바 T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넘버 스트링
그래서 한 16자만 해도 충분하죠. 왜냐면 그 인테저 최대값 해봤자 16 넘지 못합니다. 14개를 넘지 못합니다. 요렇게만 그냥 할게요. 그래서 요거 넣어놓고 이게 뒤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단가 곱하기 수량에 대한 금액을 문자열로 바꿔달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P의 price 곱하기 그죠? 곱하기 P의 count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단가 곱하기 수량 그죠? 선택 수량이죠. 선택 수량 이게 단가 곱하기 선택 수량이죠. 에 대한 결과 값을 문자열로 변하는 거죠. 그죠? 통화 관련된 문자 변하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5,500원이면 어떻게 바뀌죠? 5,500원이면 L 5,500 이런 식으로 문자열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값을 일단 그 단가 곱하기 수량한 것을 선택 수량한 것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계산 결과를 문자열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결과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뭐죠? 계산됐겠죠? 그 지불 비용에 대해서 계산됐을 거지. 이거 화면에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력해야 되는데 출력할 때도 또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형식화된 출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SW 프린트F로 풀어가도 되는데요. SW 프린트F로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는데 왜 제가 편의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아웃 계열 함수를 보시면 색깔까지 진행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뭐냐면 지금 좌표 지정하면서요. 색깔도 주고요. printf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printf dcp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여기다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출력할 그 dcp를 여기 첫 번째 인자에다가 적고요. 위치는 x가 똑같이 820이 될 거고요. 820 정도에 달할 거고 y는 결국은 요건데 요번에는 80이 아니라 100 정도 다 20씩 고정해서 내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0 요거 100으로 바꿀게요. 100으로 바꾸고요. 색상은 원래 단가 색상이 뭐였죠? 그럴걸 이게 단가잖아요. 요 색깔이었네요. 똑같은 색깔이네. 요 색깔인데 색깔을 조금 다르게 붉게 해줄게요. 경고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조금 더 밝게 해줄까요? 그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노란빛 들게 할게요. 붉은빛보다 노란빛 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형식화된 출력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금액 곱하기 뭐는 금액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문자로 이미 돼 있으니까 %s, 요건 수량이니까 %d, 요거 문자로 돼 있으니까 %s 요렇게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s 곱하기 %d는 %s 요렇게 하게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다가 맨 앞에 이제 그 단가에 대한 스트링이잖아요. 요거에 price str이죠. 쓰시고 두 번째는 p에 count 적어 주시고요. 나머지 마지막은 p가 아니라 num str 이렇게. 요거 바꿔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미 바꿔놓은 문자열이 있으니까 결과값은 요걸로 쓰고요. count 곱하기 price 한 걸로 num string을 세 번째 걸로 쓰고요. 여기는 프라이스 가격, 그러니까 단가 자체도 문자열로 바꾼 거 있으니까 %s로 바꿔 쓰고 선택한 건 카운트 변수, 인트 변수에 계속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d로 이렇게 출력하라고 하면 820, 요 좌표에다가 이 색상으로 이 문구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게 이제 printf dcp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한 개. 녹색으로 나오네요. 이거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색깔이 너무 크게 봤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72 정도까지 올려볼게요. 하하, 눈에 너무 안 뜨네요. 그냥 이 색깔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냥 이 색깔이 욕심을 과하게 부렸습니다. 그냥 130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할게요. 붉은색이 잘 보이니까. 예, 이렇게 할게요. 무서워 보인가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 제목이 가까이 있는데 같은 색깔 쓰기 좀 그럼 위아래가 요거랑 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카운트하면서 금액 바뀌죠. 이렇게. 끝에 원 붙여야 되겠네요. 원래 거에 원 있지 않았나요? 원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끝에다가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원. 잠깐 띄워졌었나요? 붙어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는 개별 항목에 대한 가격만 표시했잖아요. 그럼 총 합산 지불 비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합산해야 되잖아요. 요거랑 요거 합산해서 암산으로 하기는 힘들겠죠. 요거 한 값이 여기 나와야 되고요. 그죠? 수량도 요거 이제 5개, 7개, 3개, 4개면 19개죠. 19개도 여기다가 총 몇 개 샀다라는 것도 함께 표시해 주게끔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요 밖에다가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폼은 다 돌고요. 빠져나왔을 때 일단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총 몇 개이고 그다음 총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컴마 찍고 토탈 카운트 총 항목이 몇 개인지 토탈 아이템 카운트 이래도 되는데 그냥 토탈 카운트로 줄였을게요. 너무 길어서.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는 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선택 수량이고 그 다음에 총 지불 비용이라고 할게요. 총 지불 비용과 전체 선택 수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서 그냥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토탈 카운트는 플러스는 누구 해주면 되겠습니까? P의 카운트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수량을 상품 선택한 상품 수량만큼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는 전체 금액은 플러스는 뭡니까? P의 프라이스에 곱하기 P의 카운트.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한 상품 수량 상품만큼 비용 추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한 상품만큼 비용을 추가해서 토탈 프라이스도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돌면 이제 포문이 다 돌고 나면 총 수량과 그죠? 총 가격이 나오겠죠. 지불할 비용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토탈 프라이스 이 값은 어차피 출력할 때 또 컴마 찍어서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것부터 먼저 make price 스트링 함수 써가지고 요 값부터 먼저 만들어 놓게. 토탈 프라이스 가격은 요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총 지불 총 지불 비용을 문자열로 변환 이렇게 해서 변환 미리 합니다. 그죠? 해놓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출력하면 되잖아요. 출력을 하는데 얘는 출력을 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거는 여기에 이 영역에 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 이 안에 센터로 이렇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정렬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 아웃 계열을 쓰시면 안 되고 드로우 텍스트 계열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쓸 수 없겠죠. 얘는 지금 텍스트 아웃 계열에서 포매티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드로우 텍스트도 있어요. 여기 드로우 텍스트도 보면 제가 만드는 거 보면 렉트 SB인데 쓰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얼라이먼트도 줄 수 있고요. 칼라 줄 수 있고요. 인트 좌표 렉트 SB 쓰고 그죠? 요 놈 쓰면 될 것 같아요. 요 놈.
요거를 어디 갔니?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DCP는 요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렉트 SB 좌표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렉트 SB 좌표 볼까요? 렉트 SBR은 해서 좌표를 쓸 건데, 생각해보면 이 좌표가 우리가 여기 출력할 거잖아요. 그럼 요 사각형의 좌표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이 영역 물리는 거 아니냐? 아니죠. 배경호에다 출력하고 센터 정렬할 거면 여기 물려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전체 크기를 주고 가운데 정렬하려면 어차피 요 사각형의 가운데나 이 전체 크기의 가운데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전체 좌표 주고 정렬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좌표를 그냥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좌표가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좌표니까 요거를 그냥 여기다 바로 주고요. 프레임크기를 그대로 주고 이 좌표를 여기다가 주소를 샥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넘겨주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 1, 둘 다 XY 가운데 정렬을 11 이렇게 주시면 가운데 정렬 되고요. 색상은 기본 색상 쓸게요. 이거는 밑에 거는 이것도 딴 색깔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쓰세요. 저는 이제 기본 색깔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 뒤에 문구 출력하는 건 유니코드로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총 몇 개다 퍼센트 D개 D개 만큼 주문할 거고 주문 콜론 그 다음에 퍼센트 여기 문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총 지불 비용은 그러니까 퍼센트 S의 1 이렇게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총 몇 개는 토탈 카운트 그죠?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은 여기 넘 스트링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출력. 그럼 여기다가 총 수량과 총 비용을 출력해 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이거 글자가 폰트가 너무 작네요. 그죠? 폰트를 조금 키울게요. 폰트를 여기 좀 금액은 좀 크게 보이는 게 맞겠죠. 여기 한 24 정도로 16은 마지막 걸 썼으니까 16이 마지막이었겠네요. 하하. 그걸 이거를 영문국골 기준으로 하면 너무 작아요. 금액도 20으로 올릴게요. 20으로.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했구나. 글자를 좀 더 키웠어야 돼.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맞죠? 이렇게 이제 하면 금액이 올라가면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총 주문 금액도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크라상, 아메리카노, 딸기 스무디.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제 금액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아직 최적화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한 것 중에 조금 더 하나 더 예시를 드리면 저는 요거 쓰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저는 요거 쓰고 싶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남겨드리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제 SW 프린트F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써도 되는데 요거를 써도 되는데 요거 안 쓰고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문자의 길이를 받아야 되니까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끝에 있는 애는 그냥 렌은 따로 주석 안 달겠습니다. 렌 해놓고 에리에는 SW printf 언더바이스 저장할 변수도 필요하겠네요. 컴마 str은 넉넉하게 가겠습니다. 128 해서 여기다가 str 변수에다가 최대 128 길이만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L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출력할 내용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뒤에 것까지 가져올 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요 값을 이용해서 요 형식을 요 형태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여기 저장해 주고요. 요거 만들어졌을 때 문자열의 길이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 이제 출력할 문구를 형식을 요 배열에다가
구성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똑같이 이 드로우 텍스트를 쓰는데 좌표는 여기 이제 100이 될 거고, 그죠? 100이 될 거고, 색깔은 요거 그냥 색깔은 요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는 여기 픽 카운트가 아니죠. 인자는 우리 str도 그냥 쓰면 되겠네요. str이고 랭스는 랭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영문 상품명이 아니라 여기 왜 주석이 없죠? 금액이죠. 가격 수량 단가 가격을 여기다가 영문 상품명이 아니라 수량과 선택 수량과 비용을 출력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냥 짧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걸 위쪽에다 적을게요. 짧고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길게 적고 싶으신 분들은 길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자기가 이 안에 숨겨진 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도 지금 드로우 텍스트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형태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다가 출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총 몇 개 주문했고 금액 얼마다라는 걸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문자를 구성하는 거죠. 총 수량과 총 선택 수량과 비용을 문자열로 구성한 거죠. 문자열로 구성하고 여기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여기에다가 저장이 됐겠죠. 그래 놓고 좌표는 이제 요게 아니라 이걸 드로우 텍스트 DCP로 써보겠죠. 드로우 텍스트 DCP로 쓰고 요 좌표를 주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R 이렇게 적어주시고 색상은 요걸로 갈게요. 그죠? 이렇게 갈 거고요. styl은 이렇게 나올 거고 주석은 맞춰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결국은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보면 똑같이 나오죠. 뭐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짧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뭐 사실 이래나 저래나 내부 코드는 비슷합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 안에서 당연히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시나 결국 뭐 수행 능력 차이는 오히려 저게 두 줄로 된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내부 코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거면 이렇게 쓰시고요. 조금 더 자기가 좀 이해하고 쓰실 거면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쓰는데 입문자들 입장에서 좀 형식을 익히시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스텝 3에서 제가 소개할 내용은 다 작업을 했고요. 요거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실습 많이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 단계는 뭐 할 거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 다 만들어졌구나. 이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야? 지금 여기에 주석 처리돼서 여기에 경고 뜨는데 사실 상관없죠. 요거를 잠깐 옮겨 놓을까요? 까요. 아이고. 주석 처리 좀 해놓을게요. 지금 안 쓰니까. 자, 이거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수량은 추가가 되는데요. 내가 잘못 이 5개가 아니라 3개인데 잘못 넣었어요. 그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추가하는 건 가능한데, 그죠? 추가하는 건 가능한데 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제가 여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조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5개를 뭐 3개로 낮춘다든가 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카운트를 올린다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트릭을 저 기능을 제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계속 진도 나가도 사람들이 안 보면 끝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더 진도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강좌를 얼마나 보고 피드백을 주고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주느냐를 보고요. 제가 스텝 4를 준비해서 다시 강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실습하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단계 만들어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